그날 밤 동석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독수리 술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혼자 내뿜는 한숨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광숙에게 차갑고 쌀쌀맞게 대한 것이 후회되면서 그녀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광숙 씨 마음도 몰라주고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광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예요.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문 앞에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광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 공기처럼 차분한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동시에 설렘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머쓱한 듯 눈을 피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겨우 열흘을 주고 그 대답 들은 다음엔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광숙 씨 입장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미안해요. 그리고 나직하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어요.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차갑게 굴었어요. 어른스럽지 못했어요. 광숙은 짧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께 그런 대답을 하고도 사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너무 쌀쌀맞은 모습으로 마주하니까 서운했죠. 괜히 저만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 사이에 밤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그 사이로 동석의 진심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부담 갖지 말아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 아래 비치는 그의 표정엔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천수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다 둘을 발견하고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천수는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 동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랑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형수님한테 마음 있으세요? 동석은 잔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많이요. 그냥 단순히 좋은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하루가 힘들어도 그 얼굴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형수님 상처 안 줄 자신 있어요? 우리 형수님, 형 그렇게 보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빚더미 독수리 술도가 살리겠다고 매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석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상처 같은 거 안 줘요. 광숙 씨 웃게 해줄 거예요. 천수는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밀어붙이세요. 도울 수 있는 건 제가 도울게요. 보기에도 진심이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형도 하늘에서 형수님 행복을 바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광숙은 장광주 납품 회의 때문에 LX 호텔을 찾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려던 그 순간 호텔 직원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대표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잠시 브런치 라운지로 안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따라간 라운지. 거기엔 이미 세팅이 끝난 테이블 하나가 햇살 좋은 창가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감도는 차와 고급스럽게 플레이팅된 브런치, 그리고 피아노 한 대. 이게 뭐예요? 잠시 후 호텔 전속 피아니스트가 자리에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에서는 잔잔한 선율의 물 리버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부른 그 영화 속 멜로디는 시간의 결을 따라 조용히 흐르며 창밖 햇살과 어우러졌습니다. 공간은 어느새 따스한 영화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고, 광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공간은 회의보다, 사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은 잠시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설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동석. 광숙은 카드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정말 회장님답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흔들다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티포트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국화차의 향처럼 마음도 천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광숙은 눈을 감고 음악에 기대며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브런치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티포트를 다시 덮으며 유리창 너머 햇살을 바라보면서 광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배려받는 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직 이런 설렘이 남아있었을 줄이야. 그녀는 창밖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며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국화차의 따뜻한 향과 함께 가슴 한켠에 무언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 고요한 그 감정은 마치 오래된 마음의 벽이 아주 살짝 금이 가는 순간 같았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날이 또 오다니. 참, 삶은 예상 못할 방향으로 흐른다. 광숙은 괜스레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끌리는 마음, 그것이 억지로 누르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광숙은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브런치를 마치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동석 혼자 서 있었습니다. 광숙은 순간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광숙이 신고 있던 하이힐이 살짝 틀어지며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동석이 반사적으로 광숙의 허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손길과 가까워진 거리, 좁은 공간 안 두 사람의 숨결이 엇갈리면서 광숙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당황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서 풍겨오는 그의 향기와 체온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브런치 너무 맛있고 분위기 좋았어요.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배고팠는데. 고맙습니다, 회장님.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느리게 내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선 채 서로를 향한 감정의 온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광숙 씨가 오늘 아침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식사했으면 해서 준비한 자리였어요. 그 웃음,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더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한이의 사진을 보내준 강수와 통화하다가 독고타기, 독수리 술도가까지 찾아가서 범수의 따귀를 때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음날 세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와 강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 팀장님, 저 지금 부모님 집에서 나왔어요. 아빠가 직접 술도가까지 찾아가 교수님 뺨까지 때렸다는 얘기 오 팀장님한테 듣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그 집에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술도가 주소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세리가 술도가에 도착했을 때 범수는 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신 줄도 몰랐고 듣고 너무 놀라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은 세리 내가 책임질 일 아니야. 세리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기기엔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저 집에서 나왔어요. 범수는 그녀의 여행 가방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세리가 고개를 저으며 안 먹었다고 대답하자 범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얼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은 세리는 해맑게 밥을 먹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이 갈비탕 정말 맛있네요. 이거 진짜 최고예요. 그 해맑은 모습을 지켜보던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세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세리는 자연스럽게 한이의 옆으로 가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한이야, 오늘은 우리 뭐 하고 놀까? 한이는 말은 못하지만 손을 까딱이며 반응했고 세리는 그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귀엽다. 꼭 아기 천사 같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범수는 조용히 다가와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밥도 먹었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 세리는 한이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떠나기 싫다는 마음과
미안함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저 정말 여기 오려고 많이 망설였어요. 민폐일까봐, 부담일까봐. 근데 이상하게 교수님 얼굴 보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 여기 더 있을래요. 범수는 세리의 가방을 조용히 들고 문 쪽으로 나섰습니다. 세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따라 나섰습니다. 한편 토스트 가게 주방, 토스트 가게 한편 흥수는 식빵을 정리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책상 위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지도 이렇게 쌓이게 놔두면 어떡해요? 청소는 매일 하기로 했잖아요. 흥수 오빠, 오늘 그 오이 또 많이 넣었어요? 지난번에도 손님이 짜다고 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농담으로 넘겼을 흥수였지만 오늘은 상황 파악도 채 안 된 얼굴로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옥분의 말투와 태도에 당황한 듯 눈치만 살피며 입을 뗐습니다. 알았어. 다시 굽지 뭐. 옥분은 식빵이 가득 든 트레이를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토스트 태우면 안 돼요. 여기 투자자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나 옥분. 평소라면 상냥하게 말했을 옥분이 딱딱한 말투로 말하자 흥수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에 흥수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 흥수와 옥분의 하룻밤 이후 흥수가 내뱉은 발목 잡지 말라는 말이 옥분의 마음에 깊이 남은 탓이었습니다. 옥분은 감정을 내색하진 않았지만 이후 말투는 분명 차가워졌고 일할 때도 철저하게 투자자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옥분의 말끝이 짧아지고 시베리아처럼 쌀쌀 맞아질수록 흥수는 괜히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그날 밤 옥분의 웃음소리, 잔을 따라주던 손길, 어깨에 기대어 졸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히 발목 잡지 말라는 그런 말 했나? 흥수는 불 꺼진 토스터에 얼굴을 비춰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처럼 빵 굽는 냄새 사이로 들리던 옥분의 웃음소리, 눈웃음 짓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역시 잃어봐야 알게 되나 봐. 그때는 몰랐는데 옥분이 그 웃음이 꽤 따뜻했었네. 사랑도 타이밍이라는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있을 땐 몰라보다가 돌아서야 비로소 느껴질 때가 있죠. 때를 놓치면 그건 미련이 되고 망설이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광숙도 범수도 흥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놓지 못했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뼈저리게 떠올리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진짜 마음은 용기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